안녕하십니까,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9월이죠. 9월은 서해 모든 바다에서 이제 쭈꾸미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금어기 해제가 되는 날이죠.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쭈꾸미 낚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사용했던 직결채비, 가지채비, 유동채비 소개랑 언제 어떨 때 이 채비들을 사용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요 직결채비입니다. 가장 기본 채비 방식이죠. 가장 직관적이고 쭈꾸미와 원줄 라인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감도 측면에서는 직결채비, 이 직결채비를 이길 수 있는 채비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채비처럼 더블 핀도레를 사용을 하는데요. 더블 핀도레. 요걸 더블 핀도레라고 해요. 여기 핀도레가 하나, 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더블 핀도레인데, 요 더블 핀도레의 요 중간 부분, 중간 동그라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라인을 묶어서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달면 더블 핀도레니까 짧은 쪽에 핀도레, 긴 쪽에 핀도레 두 개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쪽에 뽕돌을 달고 긴 쪽에 애기를 달아서 애기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결채비를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보통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금어기가 해제되고 얼마 안 된 시기에는 직결로 먼저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 채비로 먼저 낚시를 시작하는데, 특히 금어기 해제 첫날, 9월 1일 같은 날, 9월 첫째 주 같은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 쭈꾸미가 널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필드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채비를 내리고 바닥을 계속 찍는 게 유리하고, 흔히 채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콩콩이 액션도 바닥에 쭈꾸미가 깔려 있다면 직결 채비가 가장 빠르게 쭈꾸미를 낚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쭈꾸미가 많다? 그럼 직결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결 채비는 오늘 필드 분위기 정찰용으로도 쓰이는데, 쭈꾸미 낚시하러 가서 첫 포인트에 직결이 먹히면 쭉 직결 채비를 쓰지만, 난 못 잡는데 옆 사람은 잡는 것 같다. 옆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나만 못 잡는 것 같다. 잘 안 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채비를 변경을 하는 편입니다. 자, 모든 채비의 기본인 요 직결 채비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애기로 인한 밑걸림이 다른 채비들보다 많다. 뽕돌로 바닥을 찍을 때마다 애기 또한 바닥 근처에 머물기 때문에 바닥 또는 바닥 근처의 이물질로 인한 밑걸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데, 콩 찍으면 바닥 근처에 애기 바늘도 있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려도 바닥 근처에 애기가 있고, 그래서 요 애기의 바늘 때문에 밑걸림의 위험이 좀 따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조류가 약해서 채비가 수직으로 내려가면 좋지만, 조류가 빠른 날에는 봉돌과 함께 애기가 함께 굴러다닐 수가 있습니다. 봉돌과 애기가 따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지채비나 유동채비와는 달리, 직결채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속물이 빠를 때, 빨리 흐를 때는 여기저기 뽕돌이 굴러다녀서 감도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쭈꾸미가 애기에 올라탈 확률도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뽕돌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애기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물이 좀 빠를 때, 속물이 좀 빠를 때는 직결채비가 뽕돌이 굴러다니면서 애기도 같이 굴러다닐 수가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지채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릴에서 나온 원줄에서 애기까지 가지가처럼 이어져 있다고 해서 가지채비인데요. 가지줄의 길이와 뽕돌과의 단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채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뽕돌의 단차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애기의 가지줄 길이인데, 요 길이 조절이
굉장히 필수인 채비입니다. 보통 가지채비는 갑오징어 채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차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면 조류에 따라서도 쭈꾸미도 충분히 유효한 채비입니다. 특히 쭈꾸미를 노리기 위해서는 저는 단차를 한 5cm 정도, 그리고 가짓줄을 단차의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주는 채비를 쓰는데, 작년에 쭈꾸미를 가장 많이 잡은 채비가 일명 한치를 잡을 때 일반적인 오모리 채비를 따라해 본 건데요. 가짓줄을 짧은 단차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길게 바닷속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채비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쭈꾸미 채비에서 단차가 한 요정도, 단차를 한 요정도 썼고요. 그리고 애기의 가짓줄은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이 직결채비를 사용할 때 콩콩이 액션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뽕돌과 같이 애기가 달려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 필드에 쭈꾸미가 없다면, 아니면 요 필드에 쭈꾸미가 있긴 있는데 활동성이 조금 떨어져서 덤벼들지 않는다면, 그때 가짓줄 채비는 뽕돌을 들어도 극단적으로 긴 가짓줄 때문에 애기가 땅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느낌의 채비를 썼을 때, 자, 이렇게 가짓줄이 긴 가지채비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뽕돌만 들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요 가짓줄, 애기의 가짓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뽕돌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떠있던 애기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다시 바닥에 닿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뽕돌을 들어 올려도 애기는 아직 바닥에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떠오르게 되고, 다시 폴링을 시킬 때 뽕돌 먼저 떨어져도 애기가 천천히 하강하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조류가 생겼을 때도 가짓줄이 길기 때문에 혼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영을 하겠죠. 긴 덕분에 아래로 떨어질 때 천천히 하강하면서 주변 쭈꾸미들한테 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점을 포인트로 잡은 채비인데, 제가 작년에 정말 이 채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채비의 단점은, 첫 번째는 가짓줄의 길이, 단차 조절이 바다 환경과 낚시법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 요소가 많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바닷물은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고 수면 위의 흐름은 어느 정도 눈에 확인이 되지만, 깊은 바닷속 물은 흐름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배도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풍향과 풍속,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현재 내 채비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에 그리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짓줄이나 단차 길이를 최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낚시를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바닷속 상황을 우리가 쭈꾸미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쭈꾸미를 잡아야 되나? 좋은 점이 있죠. 잘 잡는 사람 채비를 계속 컨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조과가 좋다면, 내가 잘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옆 사람은 계속 잡는다. 그럼 그 사람이 쓰는 채비, 가짓줄 길이는 어느 정도 되고 단차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애기 색상은 어떤 색상인지 부지런히 눈팅하면서 따라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직결에는 없는 줄꼬임 문제입니다. 직결채비를 쓸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가지채비에서는 생깁니다. 바로 줄꼬임이죠. 아까 말씀드린 혼란스러운 바닷속 상황에 있어서 애기와 뽕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서로 엇갈리면서 줄꼬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뱅뱅 꼬여가지고 올려보면 가지줄이 엄청 짧아져 있다던가, 뭐 애기 바늘이 원줄에 꼬여서 루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30분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올려봤는데 막 줄이 꼬여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아까 말씀드린 바닷속 상황처럼 이 줄꼬임 문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많은 기성채비에서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줄꼬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줄꼬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되고, 뭐 부품 같은 거요. 그런 것이 추가가 될수록 채비의 감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채비의 감도는 줄어들고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짓줄과 단차의 길이가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하면서 꼬였으면 풀어주고, 그리고 라인의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동채비입니다. 유동,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가지채비의 가짓줄과 단차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에 설명드린 가지채비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가짓줄을 맞춰 놓으면 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라서 쓰던 쭉 쓰던 하는 건데, 아까 장원 채비를 보면서 컨닝을 하면서 계속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쓰는 거면 잘라서 쓰면 되는데 갑자기 길게 쓰면 또 새로운 채비를 꺼내야 되잖아요. 귀찮거든요, 그게. 유동 채비는 그때그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여기 면사 매듭 있죠? 면사 매듭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애기 가짓줄이 한 뼘 정도 돼 보여요. 한 뼘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매듭을 쭉 잡고 당기면 요런 식으로 당기면 애기 가짓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요런 식이 이제 유동채비인 거죠. 요거는 면사 매듭으로 유동채비를 할 수 있는 기성채비. 기성채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성채비인데, 작년에는 제가 다들 아시는 브랜드인 다이땡의 타코리그를 많이 썼었거든요. 올해 이제 국내 브랜드를 한번 써봐야겠다. 너무 일본 제품만 쓰는 것 같아서 국산 브랜드를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면사가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뽕돌과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해주는 면사 매듭. 얘는 애기와의 길이, 가짓줄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해주는 그런 면사 매듭. 그러니까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면사 매듭 두 개로 단차랑 가짓줄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채비인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결도 가능하고 가지 채비도 가능하고 오모리 채비도 가능하다고 특허를 받았다고 적혀 있던데, 뭐 이 제품은 아직 제가 실사용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추천은 아직 못 드리고, 다음 달에 한번 사용해보고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직결채비랑 가지채비랑 유동채비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반은 밑에 바닥에 쭈꾸미가 많이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직결로 시작을 합니다. 직결로 시작을 해서 많이 잡으면 계속 직결을 쓰고, 혹은 뭐 물이 좀 빠르다던가 뭐 물이 좀 안 맞는다던가 쭈꾸미가 잘 안 올라탄다거나 뽕돌이 날린다던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지채비를 쓰시고, 가지채비는 단차를 좀 낮춰야 됩니다. 갑오징어를 할 때는 단차를 꽤 길게 뭐 한 20cm까지 세워도 되지만, 어차피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0cm 내외, 5cm에서 10cm 내외 정도, 그리고 가짓줄은 좀 더 길게 해서 쭈꾸미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차와 가짓줄은 항상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장원 눈치 좀 보면서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유동채비를 준비하셔서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낚시를 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렵네요. 네.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쭈꾸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